안녕하세요, 여러분. 음산한 기밀들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낚시의 세계에서 온 무서운 이야기를 함께 탐험해 볼 것입니다. 열정이 두려움으로 변할 수 있는 곳이자. 오늘의 이야기는 한 외딴 섬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그곳에서 신비롭고 무서운 일들이 밤의 어둠 속에서 벌어집니다. 과연 근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모사이크에 실제로 어느 낚시꾼이 남겼던 이야기입니다. 한참 바다 낚시에 빠져 여러 곳을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보통 제버의 낚시를 배를 타고 조류가 잘 흐르는 포인트에서 합니다.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 솟아오른 여밭이나 무인도 근처의 바위 절벽으로 가서 기어 올라가 자리를 잡고 하는 낚시도 있죠. 선장이 바위 절벽 움푹한 곳이나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할 만한 곳에 내려주고 잘 기업해 두다가 하루 지나서 다시 튀우러 옵니다. 거위치가 보르간이 되어 있고 수심도 10m에서 20m까지 나오고 밀물 쌀문 흐름에 따라서 고깃대들이 지나가는 경로가 조물 포인트로 가까움을 받죠. 솔직히 이런 낚시는 많이 위험합니다. 고기가 많았던 시절에는 굳이 위험한 데를 갈 이유가 없었지만 백악설레나 저 멀리 있는 무인도에 혼자서 뭐하러 가니십니까? 고기가 없으니까 점점 멀리 가게 되고 더 위험한 곳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포인트는 밀물이 들어오면 잠기는 곳도 있는데 표우전 배가 제때 못 들어오면 수정단하고 죽는 경우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낚시꾼들은 아랑 못하지 않고 좀 더 큰 월촉을 낳기 위해서 더 험한 곳에 포인트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유명한 갯바위 포인트에 잠수부가 들어가 보면 낚싯줄, 바늘, 호우돌, 온갖 쓰레기로 보배되어 있고 갯바위 위에는 수다남은 미끼, 음식 찌꺼기, 온갖 쓰레기들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나죠. 거기 들어가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이상 심한 경우에는 몇 달씩 짐을 치고 낚시를 하는 미친 인간들이 많습니다. 배 타고 다닐 때 신고를 하고서 다시 육지로 돌아왔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하지만 동네 전단들과 친해지면 몰래 가서 자리 잡고 한 달은 낚시할 수 있죠. 저던 낚시에 미쳐서 감정 너무 잡아오겠다고 완도 쪽에 잘 아는 낚시전에 바리바리 짜들고 찾아갔습니다. 미끼도 챙기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내가 갈 포인트를 고르고 있는데 낚시점에 있는 뒷반에서 사람이 미청이 나는 겁니다. 앞을 사람처럼 끙끙거리는 소리가 나서 혹시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잠박 전문으로 다니는 50대 아저씨였는데 단 2차례 정도 만나서 소주 한 잔도 했던 아저씨였습니다. 그런데 왜 낚시점 뒷반에서 끙끙거리고 있는지 이산해서 들어가 봤죠. 도요는 용이 툭 들어와 있고 점심엔 반쯤 나간 것처럼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술을 과하게 먹었나 싶어서 아저씨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술 한차를 풍기면서 끙끙거리시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를 대답도 안 했고 심지어 저를 못 알아보더군요. 그래서 뒷방을 나와 주인한테 저 아저씨 왜 저러고 있냐고 어디 아프면 병원에 가든가 해야지 왜 남 장사하는 집에서 저러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주인이 하는 말이 벌써 일주일째 저러고 있다는 겁니다. 자주 가던 포인트에서 2주 정도 있었는데 지난 월요일 아침에 물을 가져다 드리고 갔더니 이씨 사람 꼴을 하고서 텐트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배에 타더네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낚시점 뒷밤으로 가더니 벌벌 떨면서 처못해서 술만 퍼마시고 집에 내세나게 하란다는 겁니다. 이유를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당장 배 타고 나가야 됐기 때문에 폭우로 갔습니다.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해경이 낚싯배를 단속을 했고 제가 탈 배도 걸렸죠. 날날 배도 없고 볼을 집에 돌아가야 할 이유가 없어서 술이라 한 잔 먹고 자고 가야겠다 싶어서 다시 낚시점으로 갔습니다. 벼저 안면이 있던 40대 아저씨와 같이 가게로 돌아오면서 술이나 안주거리를 사가지고 와서 낚시점 뒷방에서 술판에 걸리려고 하는데 혼자 편돈 알고 있던 그 50대 아저씨가 슬그머니 제 옆에 앉아서 낚시하던 포인트에서 일어났던 이 얘기를 해주더군요. 지난 일요일 밤 어지간한 초짜 낚시꾼들이 한번 들어가고 싶어도 짬밥을 밀려서 못 들어가는 특급 포인트에서 2주 동안이나 자리 잡고선 낚시를 했답니다. 터두가 높았지만 입질도 좋고 씨알 좋은 고기도 많이 잡았죠. 그리고 저녁이 되니 밤낚시를 포기하고 텐트에 들어가 술을 먹었답니다. 달도 안 된 초저녁부터 혼자 술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발 안에 저희 벽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동유리와도 있는 건가 싶어서 내려다 봤더니 수심이 10m는 좁게 되어 보이는 바닷물 위로 사람 4명이 두런두런거리며 걸어가고 있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까 사람이 사라지기는커녕 4명이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이 물 위에 있더래요. 어떤 사람은 씩씩하게, 어떤 사람은 허우적거리며 가는 사람도 있었고 서로 손잡고 가는 부부도 옹기종기 걸어가는 애들도 있더랍니다. 이게 꿈이냐 재미지 않는 생각이 들었지만 깨어난 꿈은 안 깨고 물 위로 걸어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고민을 쑥 들어서 자기가 있는 텐트를 올려다보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죄다 휘적휘적 절벽을 지어 올라오더래요. 그때 마주친 눈빛 때문에 용이 절로 나왔죠. 아무도 없는 자면선 절벽에 혼자만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더미 절벽을 스멀스멀 지어오는데 도망치거나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당장 방법이 없으니 일단 텐트 입고 지퍼를 닫고 침낭 속에 머리를 쳐박고 숨만 쉬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더 올라왔는지 텐트를 슬쩍 쓰다듬으며 계속 같이 가자고 말하더랍니다. 온몸이 떨리고 심에 땀이 줄줄 쏟아지는데 그 와중에 판기단이 터졌죠. 침낭에 머리를 박고 제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댔는데 지저도 냈는지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까 해가 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텐트를 열었더니 붉은 해가 떠 있어서 살았구나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하지만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제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어서 소주로 나발을 불고는 배가 올 때까지 텐트에만 있었대요. 그리고 배가 왔을 때 다 집어던지고 배에 올라탔던 거였죠. 부러워서 낚시점 뒷번에서 잠을 잤는데 눈만 감으면 계속 같이 가자는 그 말이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술만 기립다 부었는데 그게 일주일이다 그랬던 거였죠. 얘기를 듣는 동안 어느새 낚시점 주인도 옆에 와 있었고 얘기가 끝나니까 주인이 말하더군요. 아저씨가 귀신들하고 사이좋게 바다 위를 걸어서 어디론가 갈 뻔한 그날을 1993년 10월 10일 일요일 서해에서 오던 페리오가 침몰해서 292명이 사망한 그날입니다. 이 와중에 44명을 구조해낸 사람이 근처에서 낚시를 하던 낚싯배 선장이었고 생존자들 중 상당수가 낚시꾼입니다. 낚시꾼들은 딴사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서 페리오 침몰 당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50대 아저씨가 목격한 사람들은 페리오가 침몰해서 죽을 사람들이었겠죠. 바다 위를 걸어 절벽을 지어 올라오는 사람들을 보고 제정을 지릴 수가 없겠죠. 모를 보고 있으면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그 순간 헛것이 보인다고 합니다. 저를 1년에 대여섯 번 정도는 낚시를 하는데 밤에 가면 꼭 기분도 이상하지만 모를 보고 있으면 다른 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낚시꾼이 마주한 공포를 함께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이한 이미지와 신비로운 소리들은 여러분이 낚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소름 돋게 했다면 좋아요를 눌러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고 음산한 기밀들 채널을 구독하여 저희와 함께 신비롭고 무서운 이야기들을 계속 탐험해 주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다시 만나요.